그래서 사실 이제 인터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 이전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이 됐던 거가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영국 입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뷰랑 자기소개서가 사실상 뽑는 가장 그 주요한 큰 부분이고 사실상 그 점수, A레벨 점수는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이 사실 저도 이게 다른 분들의 케이스가 어떤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티피컬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구나. 그럼 이걸 모으면은 모아서 놓고 봤더니 이것들이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기소개서에는 그래서 그렇게 막 나열을 하면은 와 할 만큼 대회라던가 올림피아드 입상 같은 거 수두룩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풋풋하지만 진지한 가장 중요하게는 저에게 소중한 생각들을 써내려 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했던 질문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뭘까? 이 작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은 학생으로서의 나도 학생으로서의 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발칙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이면서 학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지? 자기소개서 할 때 사실 그 고민도 저도 이제 들어서 그죠? 잘 알고 있는데 영철 선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CS를 하고 A레벨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벨로비스를 갔는데 그 벨로비스 캠브리지 센터가 갑자기 그죠?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학교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봤던 선생님이 있는데 다시 9월에 옮겨가지고 또 NMSC라는 학교 가가지고 10월 15일에 그 가자마자 10월 15일에 그 지원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사실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죠 사실은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 뭐 물론 예상 성적이라든지 그런 쪽은 에이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줬겠지만 사실은 다른 학생들도 에이스타라든지 그런 부분 다 주고 BCS도 에이스타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 해주거든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초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인터뷰에 초대가 그죠? 사실 인터뷰 초대가 된 이유는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쉬는 시간에 그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식물을 보고요, 꽃을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열정을 조금 봐요. 열정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실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왜 이런 것보다도 이걸 진짜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는지 진짜 이걸 좋아해서 지원하는지 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결과가 지금 돼 있어서 지금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GCS 뭐 그죠 그런 방식 그죠 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도 옮기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되게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죠 이거에 대한 열정을 그래도 그죠 식물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걸 좀 해체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안배혜 씨좀 볼까요? 네. 넘어가기 전에 네. 조금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논문 같은 경우에, 논문을 많이 읽었어. 그래, 알겠어.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논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인 거다. 학문적인 거를 깊은 학문적인 걸 읽다 보면은 어 그 그 해당 학문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이거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생물만 공부한 건 아니니까 수학이라던가 물리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았다라는 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관찰 탐구
이렇게 논문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 같은 건 사실 다 간접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어, 맞으면 학문적인 관심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거의 내가 관심 있는 대상, 그러니까 입기와의 어떻게 말하면 감정적인 연결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걸 쓴 이유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저의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실제로 쓸 때는. 그 나의 문어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오면서 계속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그 문어하고 그 사람하고 그런 교감이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관찰을 하고 1년 동안 관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문어도 그죠? 그 사람을 좀 그죠?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사람도 그 문어가 상어에 의해서 한 다리가 찢겼을 때 자기가 그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충동도 느끼고 아예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교감을 느끼는 거. 왜 이런 게 학문으로 그죠? 대체되는 게 아닌가? 학문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적 위주 뭐 어디 성취했다, 뭐 골드 메달 땄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위주로 적는 건 자기소개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제 이게 보고 계시는 제 아버지께서도 아마 아실 텐데 자기소개서 쓰면서도 이제 옥스퍼드를 실제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실제로 상당한 기간 했었거든요. 사실 쓴다고 해서 안 좋을 거는 없는데 그걸 고민한 거 약간 웃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사실 제가 제 스토리가 얼마나 음, 이제 이런 대학교들에서 어떻게 그 스토리를 볼지 저도 불확실했다는 건데 그런데 인터뷰 초청이 와 얼마 뒤에 왔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초청 제가 원래 이제 옥스퍼드를 지원을 할 때 그 말하자면 지망 칼리지를 하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퀸스 칼리지 생물학과를 일지망을 뽑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그리고 퀸스 칼리지에서 이제 실제로 어, 인터뷰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 저도 그게 제 생각에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각 컬리지의 이제 생물학 튜터분들을 보니까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실제로 다 생태학, 그 중에서도 식물 관련된 생태학에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튜터분들이 배정이 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인터뷰 초청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초청을 받았으니까 연습이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한 것들 중에서 유일한 것, 그리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가족이나 선생님들과 연습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연습을 했고, 왜냐면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줌처럼, 왜냐면 온라인 실제로 인터뷰를 할 거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그런 연습을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제 이제 누나들이랑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옥스퍼드의 그 유명한 이제 인터뷰 질문들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하시는 질문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 리스트에 나오는 질문들을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조건 하에 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실제로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식을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튜터분들이 정보는 다 줘요. 튜터분들은 그 지원자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기본 과정,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완벽하게 알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자 하는 거는 튜터분들이 주는 정보를 이제 넘나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지원한 학문에 예를 들어 생물학이라면 생물학의 내용 암기보다는 그 전에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한 생각 정리. 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왜 생물학 아니면 왜 있기란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에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튜터분들은 한 번에 정답을 말할 걸 정말 익스펙트 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걸 말하려 하기보다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사고의 흐름을 말하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지나치게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튜터분들이 이미 지원자분보다 지식은 훨씬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튜터분을 이기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튜터분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소화할 준비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장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 꼼짝없이 내 앞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긴장하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적어도 다짐. 당연히 이게 말로만 쉽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지만은 그런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는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에서 혹시 좀, 이 인터뷰를 기대하지 않았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면 가볍게 좀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